여러분, 이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과 꼭 친해지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분명 이 하나의 장신구로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며, 또한 이 하나의 동작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며, 이 한 곳의 얼굴 수성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모든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박신양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칼에 베어서 깡패 두목이었던 사람이 무속인이 된다라는 영화였는데, 제가 이 박신양 씨라는 영화 배우를 참 좋아해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좀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상학자들은 이 내용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TV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하는 것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모든 연예인들 예전과 지금 참 많이 변하고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러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아주 행복하시고 충분히 부유하시다면 과거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만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과거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의 사진과 지금 사진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삶의 연속성에서 나온 여러분의 모습들이라 이렇게 사진으로 비교를 하지 않으면 이를 확연히 구분할 수 없지만, 저희들 같은 상학자들은 한 모습을 보고도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 것은 여러분의 얼굴에 모두 드러납니다. 네, 이 얼굴을 이제 알려드리는 이 세 부분에서 집중해서 변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얼굴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분과 꼭 친해지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네, 이 얼굴 조만간 큰 부자가 될 얼굴입니다. 첫 번째로, 눈썹의 초미 부분은 늘 진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일전에 제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굴지의 가부들의 얼굴을 비교해 드리면서 이 눈썹 초미 부분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눈썹 문신을 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하세요 라는 영상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갑자기 큰 부를 이루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눈썹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눈썹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주 진하게, 아주 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를 우리 상학에서는 청기라고 말하는 하늘의 기운이 움직이는 통로가 강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청기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한 곳으로 잘 소통되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러니 어느 순간 큰 발복을 하여 큰 부를 이루거나 천복, 즉 조상복을 타고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썹 그리시죠? 혹시 눈썹 문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이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조금 진하게 하세요. 아마 어느 순간 틀림없이 큰 발복이 생겨날 거예요. 혹시 아나요? 로또라도 당첨될지. 두 번째로, 법령이 입을 감싸시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동아시아의 불상과 중국의 불상, 한국의 불상들이 얼굴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법령 부분이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불상들은 거의 아주 흐리게 되어 있으며, 또한 중국에서 발견되는 불상은 입 모양이 표현되고 있고 이 법령 부분은 아주 약하게 미미하게 표현이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발견되는 불상들은 이 법령 부분이 아주 강하게 늘어져 있는 모양으로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학이라는 학문이 없는 동아시아와 선천적인 상학을 강조하는 중국과 후천적인 상학을 강조하는 한국의 차이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중국은 운명은 변하지 않고 관상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상법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우리의 관상은 운명도 변하고 관상도 변한다는 상법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네, 이 부처님의 관상을 어디에서든 최고의 관상으로 치고 있으니까요. 하여 여러분, 늘 이 법령이 입을 감싸시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네, 그러자면 늘 웃는 얼굴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불상에는 늘 이런 명칭이 붙죠. 백제 미소이니 신라의 미소이니 고려의 미소이니 하면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소가 드러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분 많이 아시는 분이시죠? 저도 이분이 미소를 지을 때마다 참 부럽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또 흉내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지으시고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무뚝뚝한 표정 짓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친해지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맞습니다. 그분은 조만간 틀림없이 큰 부자가 될 사람이니까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런 귀걸이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상학에서는 이 귀를 보고 부귀와 공명을 판단을 합니다. 귀에 귓볼이 세로로 조금 긴 사람, 또 이 귓볼에 세로주름이 있는 사람, 이 귓볼이 늘어지거나 크게 보이는 사람을 큰 제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상학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서 이 귓볼이 아름답고 예쁜 사람을 최고의 제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사람 구분하기 참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수십 년을 상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요. 물론 이러니 당연히 이런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더욱 어려우시겠죠. 내 모양을 모르니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하여 여러분, 꼭 이런 귀걸이를 하십시오. 또 이런 귀걸이를 하신 분들과 친해지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귀걸이인지 느끼시겠죠? 물론 욕심 부리신다고 너무 큰 것을 하면 오히려 화를 부른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의 귀의 크기에 맞도록 적당한 모양을 찾으시고 아름다운 모양을 찾으세요. 네, 분명 이러한 여러분은 삶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은 부유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경험상 이 관상은 100%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거의가 그러하더라고요.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기 쉬운 것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늘 번영이 가득한, 그래야 늘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